한국에서는 매년 500여만 명이 개에게 물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사나운 개가 관리 소홀을 틈타 사람을 물어뜯는 일이 자주. 경찰은 실탄까지 쏘아가며 개를 잡으려 했지만 맹견에 물려서 희생되는 사고가 끊이지를 않고 있는데요. 지난해였죠. 유치원 화장실에서 맹견이 놀라운 것은 물렸다. 사고의 절반 이상을 평소에 알고 지내던 개가 일으킨다는 점이다.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사람에게 더없이 충직한 동물로 사랑받는 개들은 어찌하여 한순간에 맹수로 돌변하는 것일까? 날로 늘어나고 있는 우리 주변의 개들에 대해 우리는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 현재 한국에서 키워지는 개의 절반은 진돗개다. 얼마 전 전국에서 출전한 200여 마리의 진돗개 중에서 표준 진돗개를 선발하기 위한 우수 한국견 전람회가 개최됐다. 천연 기념물이기도 한 진돗개는 작년 7월 한국 견종으로는 처음으로 세계 애견 연맹의 공인견으로 인정받았다. 자전에 따라가봐라. 자, 가자. 가보자. 우리 가보자. 주인을 찾기 위해 대구에서 전남 진도까지 3,000km를 걸어온 백구 이야기는 다른 개들과 비교되는 진돗개만의 성향을 잘 말해준다. 주인에 대한 절대 충성. 진돗개 애호가들은 10중 8구 이 점을 가장 큰 매력으로 꼽는다. 방금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는 개를 2마리를 출진을 했어요. 암조 하나, 수조 하나. 근데 다른 사람한테 좀 맡기다 보니까 또 지 기능을 발휘를 못 하는 거라. 이 개는 언제나 발휘보다는 견조와 함께 발휘를 하는 거이죠. 인견이 있습니다. 일산의 한 공원에서 주인을 거의 끌고 가다시피 하는 개를 만났다. 이 미니어처 슈나우저는 성격이 드세고 공격 성향도 강했다. 게다가 공격 대상을 가리지도 않는다. 사람이든 개든 닥치는 대로 공격해서 산책 데리고 나간 주인을 매번 곤란하게 만든다. 얘는 이제 15개월. 만져도 안 물어요? 네, 얘는 사람 땅에서 좋아해요. 만지면 막 얘 얌전하다. 간식이 살 더 찐대요. 네, 얘도 간식 주면 주는 대로 다 먹어요. 그래서 저도 얼마나 그러네요. 얼마나 쪄가지고. 얌전하고 순한 데다가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개들도 많은데 녀석은 왜 이렇게 강하고 거친 것일까? 어렸을 때부터 유독 개를 좋아했던 주인은 개에게 과도한 애정을 쏟아왔고 그럴수록 개는 더욱 주인에게 집착하면서 다른 사람을 경계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최근 가족으로부터 분가를 하게 된 데에는 이 녀석도 한몫했다. 안전하신가요? 딱 한 대만 뜯긴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주인이 돌아오자 녀석은 좀 전에 위축된 모습은 금세 사라지고 기가 드세진다. 제가 이렇게 안고 있으면 사람들이 얘를 못 만져요. 물려 그래서. 근데 엄마는 아빠가 안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만져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난리를 쳐도 한번 받아보실래요? 제가 이렇게 거꾸로 들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낯선 데다가 사람이 송곳니가 날카로워서 주인 이외에는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아니, 이제는 주인도 감당하기 힘든 처지가 되고 말았다. 응석을 다 받아주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들과도 어울리지 못하는 골칫덩어리가 돼버렸다.
걔쟤 만지면 큰일 나요. 물려요. 알았어, 내가 잡을게. 이렇게 잡을게. 안 물게.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던 아버지도 경계의 대상이기는 마찬가지. 이리 와.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서야 주인은 전문 훈련사를 찾았다. 기다려. 안 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기본 복종 훈련을 시키는 한편 문제의 원인을 알기 위해 다양한 자극을 가해보다가 녀석이 유독 신발에 강한 반응을 보인다는 걸 알아냈다. 괜찮다 했잖아, 새끼야. 안 돼. 안 돼. 지금 겁이 많아서 그래. 발을 살짝 옮기기만 해도 거세게 저항하는 걸 보니 사연이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못 걷게 자꾸 가만 있어. 막아요. 앞으로 물고.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신발이 가면은 몰랐지. 저는 그러니까는 얘가 한 4개월 후에 친정 오빠네 집에 왔다가 다시 2개월 후에 그러니까 저한테는 6개월 됐을 때 왔어요. 그렇다면 그 6개월 동안 녀석에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여기 또 다른 사연을 가진 애완견이 있다. 핑크빛 귀를 가진 말티즈. 앞에 개와는 달리 낯선 사람을 보면 일단 물고 보는 특성을 보인다. 그것도 아주 끈질기게. 얘들은 자랄 때 한 번도 집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단다. 그래서인지 주위의 모든 것을 낯설고 두렵게 대한다. 주인이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는 두려워 들어가지 못한다. 사람에게 개성이 있듯이 개도 타고난 지배 성향이 각각 다르다. 하지만 유독 지나치다면 그건 무조건 다 받아준 주인의 잘못일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 개 DNA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개와 사람은 약 10만 년 전부터 같이 지내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개는 서서히 사람에 대한 공격성을 억제하도록 진화되어 온 것이다. 동물이 가진 습성 중 어떤 것도 한순간에 생긴 것은 없다. 오늘날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된 건 오랜 기간 동안 조금씩 형성된 결과물이다. 흔히 말하는 환경의 영향. 개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환경은 사람이다. 푸른 초원, 한가로이 풀을 뜯는 양떼. 이런 풍경은 하루하루를 북적거리며 살아가는 도시인들 마음에 평안과 위안을 가져다 주곤 한다. 오랜만에 만나는 초록은 눈의 피로를 씻어주며 숨죽어 있던 오감을 깨어나게 한다. 살아있는 생명의 푸르름을 만끽하기 위해 사람들은 기꺼이 시간을 내 이런 곳을 찾는다. 그런데 양들의 눈에도 이 모습이 우리와 똑같이 보일까? 양들에게 초록은 사람이 느끼는 초록으로 보이지 않는다. 세상을 인식하는 체계가 사람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양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수많은 생물들은 제각각 나름의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느낀다. 코니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이다. 지금 코니 눈에는 세상은 아마 이런 모습으로 보일 것이다. 아주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는 건 초점도 잘 안 맞고 색깔은 거의 흑백에 가깝다.
개는 코를 통해 세상을 본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냄새 입자로 정보를 얻고 거리의 소음은 사람이 듣는 4배 크기로 들린다. 이렇듯 개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다면 먼저 그들의 세상 보는 방식부터 알아야 할 것이다. 제작진은 한 애견 훈련소에서 영국의 유명한 양모리개 올드 잉글리시 10도그 사형제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무리 안으로 신참이 들어오자 숨 돌릴 틈도 없이 곧장 서열 확인 작업에 들어간다. 그런데 앞불싸 단체로 둘러싸 단단히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참은 경고 신호를 무시한 채 무리의 어미이자 암컷에게 다가가 작업을 거는 것이 아닌가. 경고 무시에 함부로 나대는 신참을 가만히 둘 리가 없다. 우두머리와 그의 형제들이 나서서 바로 응징한다. 우두머리만이 아니라 서열 2, 3위까지도 합세해 순식간에 단체 공격이 돼버렸다. 이 녀석들이 합세한 것은 무리 내에서의 자기 위치를 재확인하고 과시함과 동시에 신참에게 그 자리도 넘보면 안 된다는 경고를 보내는 것이다. 거칠게 반항하던 신참애기가 슬슬 죽고 만다. 그리고 녀석이 떠나간 자리에는 복종을 의미하는 배설물이 남아있다. 하지만 우두머리는 만족하지 않고 녀석을 구석자리로 몰아 꼴찌 서열을 재확인시키는 마무리 작업까지 확실히 해둔다. 먹이가 준비되자 우리 안에 잠시 소란이 일었다. 감히 1위한테는 못 덤벼도 1위 다음으로 먹이를 차지하려는 2, 3위 간의 세력 다툼. 하지만 먹이가 들어오자 서열 상관없이 일제히 밥그릇을 향해 몰려든다. 그러다 막상 밥그릇이 땅에 놓이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두머리만 남긴 채 모두들 자리를 피한다. 사회적인 서열은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들이 겪기 마련인 갈등을 해결하는 도구이자 실질적인 행동들의 결과물이다. 한번 정해진 서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이 생존을 위해 수만 년 넘게 보존해온 이들의 특성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두머리가 잠시 한눈을 파는 틈을 이용해 서열 2위가 밥그릇에 도전을 시도한다. 개들은 서열에 복종하지만 동시에 지위 상승을 꿈꾸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러나 도전했다 치면 2위에서 3위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바로 꼴찌로 추락이다. 그런데 제 아무리 우두머리라도 영역이 바뀌면 신참이나 마찬가지. 먼저 신상명세 확인을 위해 냄새를 맡는 안방 주인에게 얌전히 몸을 맡기는 수밖에 없다. 비록 덩치는 작지만 무리의 우두머리 코커스 패니얼은 양모리개가 자기 무리에서 했듯이 강력하게 서열을 확인시켜준다. 이 침입자가 이미 형성돼 있는 서열을 무너뜨리려는 것은 아닌지 녀석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그것이다. 별다른 복종 행동을 보이지 않는 신참에게 더욱 강력한 경고의 신호를 보냈건만 덩치 큰 양모리개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이리저리 피하기만 할 뿐이다. 아직 서열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개들의 행동 양식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아무리 사람에 의해 오랫동안 길들여져 왔다 해도 개에겐 그들의 먼 조상이자 직접적인 조상인 늑대의 본성이 남아있음을 알게 된다.
무리 생활을 하고 리더가 되려고 하며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물을 경계하는 늑대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 밖에도 우리 주변에는 개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는 도우미견들이 많다. 타고난 경비견으로 침입자를 맹렬히 공격하는 로트와일러가 해안가에 나타났다. 둘러봐야 물밖에 없는 바다에서 뭘 보고 짖는 걸까? 물속의 세상이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개의 코로는 다 보이는 모양이다. 그물이 올라오자 그제서야 사람들 코에도 냄새가 다가온다. 서해안을 오염시키는 불법 어뢰행위 단속에서도 개의 활약은 빛이 난다. 이 친구는 청각장애인을 도우며 살아가는 도우미견이다. 유기견 센터에서 발탁돼 여기까지 왔다. 과거엔 주인에게서 버림받았지만 지금은 사람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다. 꼭 도우미견이 아니더라도 개들에게 적당한 할 일이 생긴다면 무료한 일상이 덜 지루하지 않을까? 할 일이 있다는 건 개에게도 재미난 일일 게다. 자폐아동에게 치료견은 더없이 좋은 친구가 되기도 한다. 이 아이들이 마음 읽기가 약하다. 다른 사람들이 나와 똑같이 의도와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소위 눈치가 굉장히 약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동물들을 통해서 이 동물들도 나처럼 생각이 있고 의도가 있고 소위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는 그런 매개물이 될 수 있다. 성문이 누구 줄 거예요? 동물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세상을 보는데 이는 자폐아가 보는 방식과 비슷하다. 흔히 자폐증 아이들이 아주 예측 불가능하다, 아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예측을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그 아이들은 너무도 예측 가능한 아이들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일반의 아동을 만났을 때 어떻게 틀지 모르는, 자기가 예측이 불가능한 친구들, 그런 사람들 가기를 오히려 꺼린다는 거. 그런 면에서 외려 동물이 훨씬 사람보다 예측 가능하다는 거, 편하다는 거. 개에게는 좋은 감정과 싫은 감정이 공존하지 못한다. 좋은 건 좋은 거다. 이렇듯 단순 명쾌하게 세상을 인지하는 방식은 자폐인과 비슷하다. 그들이 복잡한 감정을 가진 일반인보다 오히려 개를 더 편하게 느끼는 이유기도 하다.
치매 노인들에게도 개는 좋은 치료 효과를 주고 있다. 사람들의 외면과 무관심 속에 외로운 나날을 보내던 치매 노인들은 자신을 좋아해주고 따라주는 상대가 있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크다. 처음에는 뭐 강아지 오는 것도 싫다, 더럽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웃지도 않으셨었거든요, 그분이. 근데 언제부턴가 웃으시면서 이렇게 치료견 하는 프로그램에 곁눈질로 보시고 이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아까 4층에서 보셨던 그 할아버님이시거든요. 굉장히 기다리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마음을 열 때 표현을 굳이 하지 않아도 치료견 같은 경우에는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가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문제 행동견 뒤에는 문제의 주인이 있다. 말이래 중간에 와 했는데 안 왔어요. 안 오고 그냥 걔가 버티고 으름대서 그냥 내가 놔줬어요. 그냥 놔주게 되면 걔한테 지는 겁니다. 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 걔는 저의 말을 안 들어요. 하지만 내가 와 해서 안 오면 약간의 힘을 해서라도 와 옳지 올라오게 되죠. 잘했죠. 잘했으면 올라온 것에 대한 충분한 칭찬을 합니다. 옳지. 이 사람한테 가더라도 자기한테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 왜? 칭찬을 해주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개에게 인정받는 리더가 되려면 먼저 주인이 개의 본성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와 해서 안 오면 안 돼. 일로와. 응. 옳지 잘했어. 또 동생한테 가라. 자기보다 낮은 서열이라고 무시하던 행동이 어느새 사라져버렸다. 왜 안 돼? 가만 있어. 이 개가 유독 신발에 공포 반응을 보였던 이유는 무엇일까? 가만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신발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이거는 누구한테 발로 걷어 차인 경험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기억이 남아있어요? 네, 그런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발에 대해서 이렇게 노이드가 있는 거지. 제가 산책할 때도 엄청 여기 앞발을 코를 물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그거 안아주고 이랬거든요. 걔가 신발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신발이 가면은 뒤로 물러나면서 문단 말이에요. 물러나면서 신발이 공격을 해올까봐 내가 먼저 공격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신발을 내가 이길 수 있겠다 그러면 걔가 전진을 하면서 공격을 하는데 지금 가면은 뒷걸음질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발에 대해 그러니까 발로 발길질을 몇 번 당해봤던 거기 때문에 이 신발이 발이 나한테 공격이 들어오기 전에 내가 먼저 물고 지금 도망치잖아. 그건 전에 신발에 체했다는 경험이 좀 많은 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혼내키는 것보다도 계속 적응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요. 옳지. 신발 가도 괜찮아. 옳지. 이거 알아. 사람들이 무심코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 이 녀석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두려움과 경계심이 커지다 보니 결국 자신의 생존을 위해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는 발도 아닌 손인데 왜 또 저렇게 반응하는 걸까? 걔는 사람 품에 안겼을 때나 줄을 맸을 때는 기본적으로 주인에 대한 보호 본능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보호 본능도 있고 지금 그 따님에 대한 집착도 많고 또 아버님이
해오신 게 저희가 공격 훈련 가르칠 적에 기본적인 거를 지금 행동을 좀 보이시거든요. 애한테 갈 때 다정하게 가고 이렇게 이뻐해줘야 되는데 가실 때 자극을 해가지고 이게 자극을 하시단 말이에요. 아버님도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재밌으시니까 짓고 그런 게 재밌으시니까 아버님도 즐기고 개도 즐기고 제가 봤을 땐 그렇거든요. 네, 저도 울어요. 안 돼. 안 돼, 알았어. 이걸 교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손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걔가 문단 말이에요. 아야 하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걔는 그걸 계속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려도 괜찮다는 거를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계속. 이상 행동을 보일 때는 먼저 원인을 찾아야 한다. 무조건 혼내면 개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경계심만 늘게 되고 결국 공격 행동으로 이어진다. 지금 겁이 엄청 많아. 가만히 있어. 줄잡 같은 경우 이런 거를 저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식구들도 줄을 땡기면서 안 되라고 하는 거는 주인이. 제가. 예, 왜? 주인에 대한 약간 배신감도 걔한테 심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너무 안 돼! 뭐? 안 돼! 그러니까. 진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뚱아 이러지 마시고 좀 많이 좀 애무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상대를 모르면 사랑의 방식도 서투를 수밖에 없다. 일방적으로 사랑하거나 오해와 편견으로 외면하거나 사람에게 개는 대상이었지만 개들에게 있어 사람은 거대한 환경이다.